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후가 들어가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의 시청자 보시는 분들만 건강하십시오. 어제부터 장성철이란 현직은 평론가죠. 정치평론가인데 장성철이가 윤석열의 엑스파일을 입수했다 하는 것 때문에 호사가들과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에서 다뤘죠. 그리고 사칭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들은 또 돈벌이가 하나 생겼으니까 장성철의 엑스파일 폭로에 대해서 득달같이 덤벼들면서 장성철과 김무성을 조지며 또 돈을 벌고 있죠. 자, 이 문제가 과연 장성철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윤석열을 염려해서 폭로한 경고냐, 돌직구냐, 아니면은 공작이냐 하는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윤석열은 답변 대신에 이동훈 대변인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되죠. 고고TV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후원 좀 해달라, 후원자가 돼달라 하고 방송을 드리는데요. 고고TV는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방송을 해도 광고 수입은 없고 몇백 명 봐서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노딱이라서 없고 또 후원하시는 분이 몇 명 되질 않습니다. 후원하시는 분은 서너 명, 자율구독을 내시는 분도 서너 명뿐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정권은 우리 것으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이준석의 대세를 밀면서 우파 시래기 돈벌레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고고TV가 공격하는데요. 그러면 너는 왜 자율구독료 좀 내달라고 그렇게 앵벌이 방송을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경비는 고사하고 제 생돈을 들여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양심 있고 자각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유튜브 시청자들 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 2, 3일 또 할 텐데요. 한 달에 2, 3일씩 합니다. 원래 자율구독료를 좀 내시고 또 여유 있으신 분은 후원을 하시고 그러면은 고고TV가 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드리면은 송영길이가 윤석열의 파일을 차곡차곡 모아놔서 X 파일을 만들겠다 하는 게 벌써부터 나왔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측과 국힘 쪽이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소용없다. 그건 다 나온 것이고 또 해봐야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죠.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렸죠. 띄엄띄엄. 저도 컴퓨터 안에 자료가 많습니다. 물론 시중에 돌아다니는 풍문이죠.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는 한 저도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윤석열이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여권에서 요구하는 검증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인 고성국이가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다가 1년을 밀다가 결국에는 4.15 총선을 대참패를 불러일으켰죠. 유튜버 세력을 집어넣고 하다가. 그죠? 국힘의 수국 골통들하고. 황교안이가 2년 전만 해도 40%를 넘고 이낙연이의 지지율이 이낙연이보다 높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지금 황교안이는 몇 명의 꼴통 보수 유튜버들 외에는 황교안이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비호감으로 찍혀있고 극혐으로 찍혀있죠. 황교안이가 검사 출신이다. 자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그죠?
그때 우파 유튜버들이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는 황교안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년 동안.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낙연과 황교안은 무조건 안 된다. 둘 다 40% 지지율이 나올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황교안은 스스로 검증에 무너지고 또 쉽게 말해서 말실수를 반복하고 정치적인 전략과 전술이 제로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죠. 그 무너지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과거의 미래통합당이었고 한국당이었고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가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갈 수도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논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드리면은 이 X파일이라는 것은 지금 절대 민주당에서는 터뜨릴 수 없고, 그죠? 터뜨릴 리 없고, 그 다음에 장성철이도 이 X파일을 입수해서 봤다 그러지만은 장성철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왔지만은 터뜨릴 리가 없고, 그죠? 민주당이 터뜨리기 전에 장성철이가 먼저 터뜨릴 수가 없고, 그러면 언제 터뜨리느냐? X파일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멋있잖아요. 정보기관 스타로 X파일이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국힘의 단일 대선 후보로 되고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 기간 딱 들어가자마자 좌파들의 공격은 X파일을 말고 그 외의 정보로 터뜨리고 공작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장성철이가 이걸 터뜨렸느냐? 경고냐? 돌직구냐? 아니면은 윤석열 죽이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을 옆에 장성철이의 그 페이스북 옆에 붙여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하고 이거는 유튜브 고고TV를 안 보신 분들도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윤석열을 옹호하는 분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분들 이런 사람들은 신문에 가면은 장성철 X파일 치면은 다 나오니까 옆에 거는 대충 읽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리는데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장성철을 또 죽이려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성철은 보수 평론가에서 그래도 쓸만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전략은 모르지만 전술을 구사하는 평론가다. 나머지 시래기 우파 자칭하는 정치 평론가들보다 훨씬 난 사람이다. 딱 두 명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현중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서 이현중하고 장성철. 기준을 어디 두느냐? 좌파 쪽 진영에 들어가서 논리를 펴며 좌파를 공격을 하는 게 진정한 평론가지. 그 널수거래하고 기자 출신이니 변호사 출신이니 국회 행정관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놈들이 TV조선이나 그런 데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노닥거리는 것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네들은 좌파로 들어가서 좌파 애들하고 다구를 붙는 게 평론가예요. 거기서 장성철이라는 친구가 있다 이런 건데 이러니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걔네들의 목적이 뭐예요? 무조건 김종인은 안 된다? 이준석을 죽이자? 국힘을 해체하자? 이거 아니에요.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유승민도 죽이자. 그죠?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없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빨고 윤석열을 빨았는데 그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 어느 순간에 윤석열을 또 매도하고 공격하면서 돈을 벌 것입니다. 고고TV는 중립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고고TV는 윤석열이가 검증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최재형하고 김동연은 안 된다니까. 파괴력하고 대중 인지력이 약하고 안 된다니까. 윤석열이가 무너지면은 최재형하고 김동연이 쪽으로 표가 갈 것 같죠? 국민 지지율이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거기서부터 국힘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힘이 자각론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장성철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50 되는 것 같아요. 장성철이라는 애가 김무성의 보좌관 출신이었다. 장성철이 뒤에는 김무성이 있고 장성철이 뒤에는 김종인이 있고
장성철이 뒤에는 이준석이가 있어서 장성철이가 윤석열 죽이기에 들어갔다 하고 막 또 이제 들딱같이 덕달같이 들어붙어 가지고 돈빨이를 해. 늙은이들한테. 기가 찰 노릇이죠. 말씀드렸죠. 이준석하고 김무성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김종인하고 김무성이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김무성이 안철수를 갖다가 트로이 목마루로 집어넣고 자객으로 집어넣어서 국힘을 허물려 그럴 적에 김종인이가 막았죠. 그리고 김무성이가 그 원내대표 선거 때 권성동이를 밀면서 말이죠. 아주 개쪽을 당했죠. 그죠? 차라리 김무성이가 권성동이를 안 밀었으면은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될 수 있었어요. 그냥 김무성의 그 영향력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시래기 돈벌 아이고 나도 싫다. 시래기 돈벌레. 시래기가 아니라 쓰레기야 쓰레기. 시래기는 말해 얼마나 맛있는데.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김무성이가 뒤에 조정하고 김무성의 복심이고 김무성의 따가리인 장성철이가 윤석열을 죽이려 그런다. 다 그런 식으로 방송할 거야. 자, 장성철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여의도 연구원 출신이다. 그 장례찬에는 객원, 객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부르려면 가고 안 부르려면 못 가는, 걔는 여의도 연구원 정통이 아니고 장성철이는 정통 여의도 연구원 출신으로서 정보를 취합한 애다. 과거의 새누리당 때. 그리고 현직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캠프에서도 일하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 대변인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김무성 당시 대표의 보좌관으로도 있었고 쉽게 말해서 보수권에서는 장성철이의 지략을 갖다가 많이 썼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15년 20년 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은 거 있었고 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와가지고 선거를 출마해서는 낙선했다. 그럼 뭐야? 국민의당이면 안철수 따가리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으면 박근혜 따가리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 어떻게든 김무성하고 이준석하고 모든 애들을 연결시키는 거야. 진이 편만 안 들면은. 쉽게 말해서 장성철이는 보수의 농객이고 박근혜를 위해서 일했고 김무성을 위해서 일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거니까 안철수 거를 위해서 일했다. 그럼 장성철 뒤에는 안철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쓰레기 돈벌레 우파들은 무조건 김무성 보좌관만 강조하더라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성철이라는 친구가 이 X파일을 자기는 받고 공개는 안 하겠다. 근데 윤석열이는 끝났다. 검증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검증 자체가 받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파일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장성철이가 갖고 있으면은 김무성이는 안 갖고 있었을까? 이준석이는 이걸 안 갖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민주당 애들이나 민주당 그 젊은 친구들 김남국이나 용민이 걔 빼고 김남국이나 뭐 전재수나 또 뭐 현건택이나 이런 애들하고 걔들이 장성철하고 친하겠어요? 이준석하고 친하겠어요? 장성철이 갖고 있으면 이준석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장성철이가 이 시점에 터뜨렸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장성철이라는 애의 논조는 보면은 윤석열이는 하루라도 빨리 김종인 씨를 만나야 되며 큰 그림과 큰 판과 선거 기술자고 경색한 김종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그 다음에 국힘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도 된다. 제3지대를 갖다가 형성해서 국힘의 수국골통을 쳐야 된다는 게 장성철이의 논조였어요. 제가 장성철이 나오는 건 대충 찾아서 봐요. 장성철이가 그 좌파들하고 평론 배틀을 버는 것은, 벌이는 때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장에 국힘에 입당을 하라는 경고가 아니고 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철이가 지금 이 말을 이때 터뜨린 것은, 그죠? 왜 터뜨렸냐? 어? 너무나 윤석열이가 행동이 굼뜨고 좌충우돌 오르미중 신비주의 기회주의 간복이 또 응?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윤석열 위에는 정치, 전략, 기획, 창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저 여권 애들은 엑스파일이라는 미명하에 자료를 작업해 왔는데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거부터 입수해서 그걸 보니까 정밀 조사된 부분도 있고 공격을 위해 많은 작업을 했고 너무나 좋은 먹잇감을 챙겼고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은 미래의 국힘은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앉힌 미래의 국힘은 방어하기 어렵고 현 정권 집권 세력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먹잇감들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읽어드리고 하죠. 아이고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자, 이런 먹잇감들이 너무 많은데 준서토니가 비단주민이 3개도 소용없을 것이고 10개 가지고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혹이 3개가 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법적인 것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고 장성철이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국힘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돕고 있지만은 자기는 이런 걸 갖다가 말하기가 고통스럽고 욕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권은 바뀌어야 하니 윤 총장이 출마하고 후보가 된다면은 국힘의 후보가 된다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 네거티브의 달인인 그 민주당 애들의 장난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썬데이 저널에서 폭로하고 또 뭐 주진우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좌파 유튜버들을 총동원해서 그죠? 좌파 농객들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확대 재생산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지금 특집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저거 다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해명을 하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막기 힘든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윤 총장의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건 윤석열이가 공정과 정의죠. 그죠? 공정과 정의 상식이 그런 아젠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게 참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이 원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 X파일을 주고, 파기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요. 페이스북 내렸어요, 벌써. 장성철이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윤석열의 행보나 워딩,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은 방어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한 30분 가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X파일의 정체가 뭐냐? 왜 지금 터뜨렸냐? 그죠? 첫 번째, 왜 지금 터뜨렸냐 하는 문제는 장성철이 윤석열을 주저앉히고 국힘에 누구? 유승민이나 원희룡을 띄우기 위해서 하태경을 띄우기 위해서 이걸 터뜨렸느냐? 그게 쓰레기 돈벌레 우파들의 논리죠. 그거는 불가하다. 진정성 있게 윤석열이가 빨리 입당을 해서 국힘의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검증대에 올라서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하고 저는 봐요.
김재원이가 태어나왔죠. 김재원이가 이 말이 나오죠. 김재원이가 윤석열 지금 보호에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그런데 김재원이가 하는 말이 엑스파일의 존재를 송 누구야 저놈아 민주당 대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더러워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송 대표 네가 민주당 대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희한하다 나도. 치매야 치매. 민주당 쪽에서 공개하든가 장성철이가 공개하든가 윤석열이는 엑스파일의 존재를 입수했다면은 대답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고고TV가 조카하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 송영길이가 공개할 리도 없고 장성철이가 스스로 쉽게 말해서 국힘의 내분을 위해서 공개할 리도 없고 윤석열은 공개하지도 않고 검증을 통과하려 할 것이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에 탈락하면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기의 치부를 먼저 밝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전 엑스파일 못 봤어요. 근데 듣는 이야기는 있어요. 지인들한테. 인터넷에서 말고. 지금 이제 좌파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윤석열 30년 검찰 생활.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정대진 이런 애들, 윤대진 이런 애들 또는 검찰 생활에 돈을 받아 먹었고 권력을 이용해서 협잡을 했느냐는 문제. 그게 첫 번째 문제. 즉 윤석열이가 이 친구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형편이에요. 특수부 출신의 검사로서의 본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돈을 받아보는 거나 협업을 하고 또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비딩을 했느냐의 문제. 그게 검찰 문제 첫 번째. 그런데 그것은 터져도 상관이 없고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왜? 윤석열이는 과거에 박근혜 5년을 갖다가 이명박 5년을 갖다가 탄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의해서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검찰총장 그리고 적폐수사를 담당한 주력이었고 그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둘째, 장모의 문제. 장모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사채꾼이에요. 사채.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하고 많은 성공 보수를 모든 사채꾼이죠. 좋게 말하면 시드머니를 투자해가지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많은 그 뭐라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 돈 사업 크게 할 적에 후배들 뭐 영화사 차린다, 뭐 벤처기업 차린다 하면 시드머니를 했다가 한 10개 투자하면 한 개 정도, 한 100개 투자하면 한 개는 성공해요. 한 서너 배를 받아요, 원금에. 6개월, 1년 또는 몇 년 있다가. 그런 걸 한 사채업자다. 나쁘게 말하면 사채업자고 좋게 말하면 투자자다. 이렇게 했는데 장모의 문제는 장모로 끝나는 거예요. 실형을 받든 말든. 아니 윤석열하고 장모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뭐 조선같이 뭐 8족을 뭐 4족 8족을 원하는 지금 연좌제가 있어요? 없어요. 장모 문제는 장모가 그렇게 해먹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도덕성의 타격은 쬐끔 오겠지만은 그건 노무현이가 말했잖아요. 권양숙이 엄마가 아버지가 말해 빨치 사녔는데 그럼 내가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그거로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장모 문제는 장모 문제고 그것도 장모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사귀기 전에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영향이 없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아내 김건희의 문제예요. 아내 김건희의 문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지금 좌파 쪽에 문파 쪽에 문시 쪽에 얘네들이 지금 김건희는 누구인가? 윤땡땡은 누구인가? 라마다 르네상스는 뭔가? 그 위에 있는 룸사롱은 뭔가? 줄리라는 건 뭔가? 이런 식으로 터뜨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김건희의 학력이 애매모호하다. 그죠? 오만 가설과 낭설과 루머와 조작이 지금 좌파 유튜브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준석이가 그걸 모를 리 없고
장성철이가 그걸 모를 리 없고 저도 모를 리 없고 그죠? 그런 걸 갖다 문제한 새끼가 강용석이라니까. 가로세로에서 강용석이 그 새끼들이 문제 했다니까. 김건희 아내 검정을 줄리다 룸사롱이다. 나쁜 새끼야 그 강용석 그 새끼는 진짜. 응? 그런데 저도 라마다르네상스를 좀 알아요. 사업을 내가 할 적에는 거기 경영진하고 내가 친했기 때문에 그 룸에도 가봤고 술도 많이 먹어봤었어요. 그런데 라마다르네상스에 일본 미국 자본도 있고 일본 자본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장성철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검찰에서 돈을 받아 먹은 거와 첫 번째 또 이권을 챙겼다는 거. 그거는 윤석열이가 그럴 리 없다 하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장모의 문제. 장모는 좋게 말하면 투자자, 나쁘게 말하면 사채꾼인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 세 번째 김건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죠. 또 윤석열이가 뭐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거나 결혼 후에 사생활 사적인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김건희가 지금 굉장히 증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응? 거기서 장성철이가 막기 힘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응? LA 썬데이 서울에 썬데이 썬데이 뭐죠? 썬데이 저널이라는 걸 터뜨려 좌파들을 공격해 어쩌고 저쩌고 해 유튜브로 공격해 온 좌파 언론들이 공격해 그죠? 폭발적인 거죠. 왜? 차라리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미인이 아니면 절세 미인이죠.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쉽게 말해서 내생예죠. 그죠? 근데 김건희의 과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가의 문제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좌파들이 상상의 편집을 하는 거 말고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코바나 컨텐츠의 문제, 해외 전시 문제,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적에 또는 검찰총장 임명하는 과정에 잠깐 난데 다 막아버렸죠. 그거 누가 막았어? 문재인 정권이 막았죠. 그죠? 진의 수직이라고 해서.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가. 그거 말 못해요. 저도. 제 생각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한은 말 못해요. 나오면 이제 저도 준석이 같이 비단 주머니 던지듯이 나는 막 욕하면서 디디 박을 텐데요. 장성철이가 말하는 건 김건희 아내의 문제예요. 제가 90% 이상은 그렇게 확신을 해요. 우리가 먼저 터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증 문제는 국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아내 문제, 과거 사생활 문제는 국힘이 도움을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이 장성철이의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국힘에서. 솔직히.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돼요. 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뭘 그냥 시장 바닥에 그냥 무 하나 사는 거야? 아니라고. 시간 타입을 그러니까 타임테이블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부터 1개월로 또 2개월로 5개월로 대선 기간 딱 들어간다. 그럼 뭐가 터질 것이다. 우리 쪽에서 다 전략과 전술을 대비해 놔야 돼요. 윤석열은 그거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쯤이면 말이야 8개월 남았어. 8개월 반. 지금쯤이면은 모든 게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제 와서 뭐 중원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다니까 그거는. 다음 편은 이동훈이 왜 사퇴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매달 부탁하실 분을 찾습니다. 원티드 꽝!